꽉 막힌 내 종목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열심히 찾아오는 종목 상담 119 활짝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뚜렷한 또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코스피는 박스권의 등락을 이어갑니다. 그 가운데서 로봇 2차 전지에 또 매수세가 강하게 몰려들고 있는데요. 우크라 자본주가 오늘 좀 부각을 받았고요. 풍력, 더불어 제약바이오도 들썩였습니다. 이제 단 1거래일만이 내일 이번 주 시장엔 좀 남아 있는데요. 어떻게 시장 흐름을 좀 보면 좋을지 여기에 대한 성공 투자 전략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 상담 119 네이버 TV, 유튜브를 통해 시청 가능합니다. 이데일리 TV를 여러분들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김근우 전문가님과 실전 투자 공략주 먼저 체크를 해볼까요? 자, 이 종목 살펴보시면 최근 인공지능에 대한 실적주로 매수세가 올렸던 종목, 바로 이스페타시스 종목입니다. 보시면 고가 기준 3.89% 상승률 기록했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35,000원을 향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1차 목표가까지는 5,550원,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11월 안에 1차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궁금증들 잠시 뒤에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요, 이번 주 시장 그리고 오늘 시장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진짜 내 종목이 박스권만 가도 다행인데 계속해서 지하 벙커까지 내려가요. 하시는 분들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고요. 너튜브에는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채팅창에 인사도 나눠주시고 종목 고민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과 시장과 무관하게 사실 좀 승리를 하고 싶은데요. 승리할 수 있는 필승 기법은 있을까요? 하시는 분들 김근우 전문가님의 선물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 포착 검색기가 그 주인공인데요. 시장에서도 무관하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만 쏙쏙 확인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김근우 세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좌측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3112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시장과 무관한 바닥 포착 검색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온라인 무료 방송 이번 주에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참 요즘 같은 시장은 신규주들이 장세를 펼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장세는 또 어떻게 펼쳐질까요? 시장은 장세를 읽는 사람, 얼마나 빨리 읽느냐가 나의 수익률을 결정하기도 하죠. 온라인 무료 방송 통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아이디어 얻어보시죠. 11월 26일 일요일 오후 8시에 진행되고요. 샵 3772번으로 참석 또는 참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일에 포털 검색창에 종목 상담 119 검색하시고 들어오셔도 온라인 무료 방송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목요일 밤 종목 상담 119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Shut up,
종목 상담 119 활짝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의 고민들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해결사 소개시켜 드릴게요. 주식계 키다리 아저씨 김근우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시장이 참 해석하기 너무 어려워 하실 분들도 많을 텐데 오늘장 한마디 한번 들어볼까요? 키다리 선생님. 네. 네, 기다리 선생님. 네. 오늘장 한마디는 저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신규주 강세장 언제까지 지속될까라고 준비해봤습니다. 신규주들이 근데 최근에 왜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건지 사실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자 이렇게 가져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런 거예요. 이유를 찾으면은 뭐 많은 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 모든 이유는 후행성이 되는 거겠죠. 결국에는 시장이 판단을 해서 사실 이런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시장의 트렌드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트렌드. 우리는 사실 시장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데 약간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인단 말이죠. 맞아요. 어떤 거냐 하면요. 사실 우리가 조금 과거로 가서 7월로 돌아가 볼까요? 그때만 해도요. 우리가 에코프로 그룹주들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 하면서 2차 전지가 굉장히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줬던 그때는 그런 시즌이에요. 그럼 그 당시 트렌드는 2차 전지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딱 8월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종목만 말씀드려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신성델타테크, 뭐 서남, 덕성 이런 종목들, 초전도체 관련된 중소형 테마들이 연이어서 상한가를 갔죠. 그렇죠. 변동성 릴레이를 보여줬습니다. 맥신이라든지 양자모 테마도 그랬죠. 그게 9월까지 지속되다가 10월부터는 이제 유가가 상승하고 국채금리가 막 변동성을 발생시키면서 해증성 띄는 종목들이 오히려 움직였단 말이에요. 뭐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뭐 흥구석유라든지 제주은행이라든지 해칭성 종목들이 움직이기도 했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지금 11월에는요. 11월 초부터 해서 굉장히 신규주들이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거래대금도 그곳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시장 참여자들도 이 신규주들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종목도 굉장히 많죠. 지난 한 5월, 6월쯤부터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지금 다시 한번 각광받고 있는 이런 시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막 로봇이라든지 AI, 반도체, 2차 전지처럼 큰 섹터에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한 소외감이 들 만한 장세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수 자체는 보합권에 또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시장을 보면은 이런 신규주들은 막 오늘도 상한가 가기도 하고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기도 해요. 근데 2차 전지, 로봇은 그나마 낫습니다. 뭐 AI 관련주, AI도 그나마 나요. 뭐 STO 테마라든지 반도체는 보면 굉장히 또 눌려주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소외감이 들 수도 있고 또 변동성을 활용해서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이런 장세다라고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 중심은 뭐가 있었냐면 딱 두 개만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정치 테마였습니다. 엑스페릭스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가고요. 덕성 그리고 DTN-CRO라는 종목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치 테마가 한 축을 담당했다라면 또 한 축은 방금 말씀드렸던 신규주였습니다. 뭐 신시웨이가 상한가에 들어가고 스톰테크, 에코프로 머티가 이제 강세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사실 제가 강세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장중에 보면요 정말 변동성이 큽니다. 갑자기 7% 하락했다가 10% 올라갔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실 굉장히 엄청난 변동성을 띠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는 특히 지금의 종목 장세에서는 이 트렌드를 잘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의 트렌드는 신규주에 가장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세였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상장주 쪽으로 현재는 테마가 좀 이렇게 트렌디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좀 확인해 보시면 어떤 신규 종목들을 봐야 할지 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정치 테마주에 뭐 정책 테마주도 좀 꿈틀꿈틀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초평 좀 들어봤고요. 종목에 대한 고민들도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좀 신규 상장주 저는 사실 몰라서 또 투자를 못했는데 제 종목은 계속 눌리고 있어요 하신다면 답답한 마음들을 하나하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궁금했던 부분들 상세하게 적어주시고 너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지금 뭐 인사도 나눠주시면 너무 좋고요. 종목 상담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비중, 매수가, 종목명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뭐 바닥 포착 검색기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요. 시장이 빠지든 오르든 사실 이것만 있으면 문제 없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가 변곡점 구간 때마다 바닥 포착 검색기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라고 이야기 많이 드려왔어요.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또 변곡점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한 번에 트렌드가 발생하고 나면요. 처음에는 이 시장의 트렌드, 지금 예시로 보자면 신규주 트렌드 굉장히 강합니다. 그 중심에 어떤 종목이 있었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있었습니다. 그쵸. 이 종목으로 인해서 또 거기에 파생되는 또 다른 신규주들이 많은 변동성을 보이다가 지금에서 피부로 느끼면요. 사실 전보다는 좀 약한데라고 느끼실 거예요. 트렌드는 그렇습니다. 시작할 때 가장 강하고요. 지나갈수록 약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다라면 지금은 다시 한번 다음 차시에 발생하는 트렌드, 어떤 종목들이 또 올라오게 될지, 또 어떤 테마가 올라오게 될지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타이밍, 변곡점이 되는 것이지 지금 단계에서 신규주를 적극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오히려 이 트렌드가 앞으로 끝날 가능성이 더 높고 더 약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점을 이런 식으로 봐야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 사실 활용하기에 좋은 게 이제 바닥 포착 검색기입니다. 바닥 포착 검색기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고 HTS 내에서 여러분들이 설정하실 수 있는 건데 제가 화면에 목소리 담아서 설정하는 방법 자체를 녹화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여러분들께 좀 제공드리는 선물이거든요. 그러면 이 검색기를 통해서 뭘 얻어가실 수 있냐면 모든 종목들이 하락한다고 해서 바닥 포착 검색기에 노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닥을 다지는 어떠한 패턴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충분히 하락하고 나서 바닥을 다질 때 이 검색기에 노출되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아마 이 검색기를 활용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도 이 종목 올라왔었지, 이 종목 올라왔었지 메모하고 계시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사실 지금 막 올라오는 신규주조차도 바닥 포착 검색기에 노출되었던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라면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면 아무래도 고점대에서 공략하다가 변동성을 활용해 보려다가 또는 실수로 좀 물려있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앞으로의 전략을 어떻게 짤까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바닥 포착 검색기를 활용해서 앞으로의 전략을 짜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 시장에 있는 2,500개가 넘는 종목들 하나하나 분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바닥 포착 검색기에 노출되는 종목들은 이미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적고 주식은 오르고 내리면 반복하기 때문에 하방에서 이제 상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 많이 노출되거든요. 거기서 분석을 시작해 보시는 게 굉장히 효율적일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계절을 관리하기에도 좀 안전하게 분석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HTS 내에서 설정할 수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설정법도 받아보시고 함께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근우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핸드폰 카메라 기능 지금 보이는 손에 보이죠? 여기 QR코드 스캔하셔서 3112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에서 바닥 포착 검색기 설정 영상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실전 투자 공략주 과연 얼마나 또 흐름들 좋은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11월 16일에 스페타시스 얘기해 주셨는데 고가 기준 3.89% 올랐어요. 1차 목표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000원 구간대 조금만 채우면 되죠. 자, 뭐 4분기 고객사 수주 증가, 매출 영업이익 다 안정적으로 좋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때까지 우리가 좀 기다려 봐야 되는 걸까요? 자, 우선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보통 이렇게 수익률에 대해서 리뷰를 하는 시간에는 사실 수익률 높은 종목들을 많이 가져옵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께 공략주로 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근데 지금 이수페타시스가 사실 굉장히 귀여운 수익률이에요. 3.89%. 그럼에도 여러분들께 리뷰를 드리기 위해서 좀
종목을 가져온 거는 이런 네. 겁니다. 지금 오늘 반도체가 좀 빠졌어요. 근데 이수페타시스가 같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략을 하시다가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시고 나서 매수를 했는데 이게 좀 흐리멍텅하다가 빠지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구간 충분히 위아래로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우선은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을 공략할 때 이수페타시스가 쫓아가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이제 최근에 많이 들었던 이런 기업일 겁니다. 엔비디아예요. 그럼 이 엔비디아의 흐름을 쫓아가기 마련인데 엔비디아가 어차피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굉장히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단 엔비디아조차도 이제 $500 초고가에서 좀 횡보하고 있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수혜주로 나오고 있는 이수페타시스,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이수페타시스가 다시 한번 또 각광받을 가능성이 좀 높은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목표가를 좀 짧게 드렸어요. 35,000원으로. 그래서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 이후에 쭉쭉쭉쭉쭉 뭐랄까 상승 위주로 발생했기 때문에 비중을 담기는 좀 어려웠을 겁니다. 저는 손절가도 제가 드렸죠. 27,000원으로. 그러면 손절가 오기 전까지는 좀 담아보는 전략으로 충분히 가져가셔도 되는 종목이다. 모멘텀도 좋고요. 예를 들어 기대감도 좋아요. 그리고 수혜감도 좋은 종목입니다. 근데 좀 눌려주고 있다. 그렇다라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좀 매수해야 될 타이밍이지 이 종목을 걱정할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오늘 이제 반도체가 많이 하락해서 제가 좀 염려가 되어서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가져온 종목이고 전략은 1차 목표가 35,000원 그대로 두고 일단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홀딩해 볼게요. 지속 보유 전략 1차 목표가까지 달성될 때까지 유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온라인 무료 방송도 좀 진행해 볼 텐데요. 이번 주 일요일에 전문가님 온라인 무료 방송을 또 진행해 주신다고 해요. 주제가 좀 신박한 것 같습니다. 다음 장세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미리 예견하기가 좀 쉽진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알 수 있는 걸까요? 사실 그런 게 좀 있죠. 예를 들면 지금 막 사실 시장에서 불타오르고 있는 거 제가 설명드렸던 신규주라든지 정치 테마주입니다. 두 개 말고는 막 시장에서 불타고 있는 종목들이 없어요. 그쵸. 근데 꿈틀거리는 종목들은 분명 있단 말이에요. 근데 꿈틀거리는 종목들은 아직 우리가 캐치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저야 하루 종일 이제 주식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많은 종목들을 분석하고 그곳에서 어떤 힌트들을 캐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번 주 일요일에 한번 그런 지점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볼까 해요. 지금 어떤 장세인지 여러분들께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신규주 장세가 있잖아요. 결국 트렌드는 끝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신규주는 이미 2주 동안 지속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신규주 강세 장세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겁니다. 다음 주가 됐건 다다음 주가 됐건 끝나는 시점이 곧 도래될 거고 그 다음 차시에 어떤 트렌드가 되는 종목들이 분명히 발생할 건데 그 지점이 될 만한 종목들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야기 드리고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전략을 짤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해요. 여러분 제가 매주 일요일 오후 8시에 이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장세에 대해서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시간을 1시간 정도 가져가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께 일요일 오후 8시부터 1시간 동안 좀 이야기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 참석하셔가지고 다음 주 전략도 좀 짜보고 지금 시장도 좀 판단을 해보고 그러면 예를 들어 11월 이후에 12월에는 또 어떤 랠리가 펼쳐질지도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 시장의 신규주 장세 그리고 다음 장세는 어떨까? 꿈틀꿈틀하는 그 흐름을 본다면 아마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저는 온라인 방송 좀 들어보고 싶어 하신다면 샵 3772번으로 참가 문자 남겨주셔도 되고요. 당일에 11월 26일 일요일 오후 8시에 바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종목 상담 119 검색해 주세요. 파워링크 창 맨 위에 있을 거고 그걸 누르면 지금 사이트가 나옵니다. 스크롤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바로 김근우 전문가님 사진 밑에 방송 예정 버튼이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오후 8시 그때 되면 빨간색으로 변경되거든요. 누르고 들어가셔서 다음 장세에 대해서 미리 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들 많으실 텐데요. 저희 잠시 뒤에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종목 상담 119 여러분의 종목 상담 하나하나 봐드릴게요. 문자 남겨주세요.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비중, 매수가, 궁금했던 사항들 남겨주시면 되고요. 유튜브로도 통해서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지금 바로 신청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고 지금 채팅창에 가장 고민됐던 종목의 이름,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반영해서 종목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901번님의 삼부토건부터 살펴볼게요. 3,780원, 비중은 20%입니다. 전문가님, 종목 상담 119로 도움 많이 받고 있어요. 대종목 전망 좀 봐주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오늘 우크라 재건주가 오늘 흐름 좋았죠. 그리고 삼부토건 역시도 좀 부각받는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그동안은 빠졌기 때문에 이게 좀 올라오려면 평단가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일단은 질문이 이제 전망을 봐주세요. 근데 이런 겁니다. 삼부토건이 우크라 재건 관련 테마에 속해 있어서 시장에 관심을 받았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우크라 재건을 진행을 했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요. 삼부토건이라는 종목은요. 수급 논리에 의해서 오르고 내리고 한 겁니다. 그중에서 수급 논리가 수급 집중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급격한 상승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이 가격대에 지금 진입을 하셨다라는 거, 이 3,780원 가격대에 진입을 하셨다는 거는 그 수급을 노리고 진입한 게 됩니다. 그래서 업황이랑은 좀 맞지가 않겠죠. 오히려 이 우크라 재건 테마가 다시 한번 불타오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오히려 맞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관점으로 제가 이야기 드리자면요. 우크라 재건은 다시 한번 이슈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시장의 집중도에 다시 한번 시장이 집중되는 테마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 삼부토건이 무조건 주목을 받을 것이냐?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삼부토건이 이제 우크라 재건의 대장의 역할을 했는데 올해 6월에도 그런 집중도를 좀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비슷한 테마가 있었어요. 작년에 서암기계공업이라는 종목은 우크라 재건주로 굉장히 이슈가 붙었고 상승을 굉장히 잘해준 종목입니다. 근데 올해 어떻죠? 올해에는 해당 테마의 수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삼부토건이 이 서암기계공업과 같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 말인즉슨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수급을 활용한 단기 전략을 이 3,780원에 진입을 하셨는데 이 전략이 맞지 않은 경우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기 전략으로 들어갔는데 당연히 이 종목은 교체해야 합니다. 다른 단기 전략으로 또는 스윙 전략으로 또는 중장기 전략으로 다른 시나리오를 펼치셔야 되세요. 제가 왜 이렇게 교체를 하라고 깔끔하게 말씀드릴 수 있냐라면 삼부토건은 누가 봐도 테마주고 누가 봐도 수급 논리에만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이 다음에 어떤 수급이 발생할지 몰라요. 수급에 대한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고요. 게다가 주봉으로 보게 되면요. 지금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것처럼 좀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종목은 하락할 때요. 1,000원대까지도 가는 종목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손실폭이 좀 있긴 합니다만 차라리 단기 전략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른 종목으로 다음 트렌드에 맞는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훨씬 더 이 계좌 방어적인 리스크 방어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앞으로 수익을 좀 창출해내는 전략을 가져가시려면 순환을 발생하셔야 되는데 순환적인 측면에서도 그게 오히려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망보다는 이 테마가 앞으로 지속할 수는 있겠으나 삼부토건이 수혜주로 꼽힐 가능성은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서 종목 교체 의견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종목이 수급 논리로만 좀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리스크가 있을 것 같다라는 또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요. 투자하실 때 좀 판단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8577번님의 동훈 아나텍 살펴볼게요. 26,400원 평단가의 비중 10%입니다. 김근우 전문가님, 방송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추가 매수는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반도체 불황을 뚫고도 깜짝 실적을 냈었는데 그래도 업황이라는 걸 어쨌든 이겨낼 수는 없나 봅니다. 오늘 7%대로 깊게 좀 밀리면서 하락 마감했거든요. 전문가님. 네.
고민되는 건 네. 눌릴 때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해서 매집을 해볼까? 네. 아니면 업황이 조금 살아날 때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일까? 사실 엄청난 고민이죠. 그 둘 중에 네. 어느 쪽에 좀 더 투표를 하고 싶으세요? 이 종목, 근데 사실 그 질문은 종목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이 동훈아나텍 같은 경우는 네. 저는 슬슬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으셔도 될 것 같다고 이야기 드릴게요. 그리고 잡으셔야 돼요. 잡으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지금 동훈아나텍이 상승하는 건 사실 반도체 모멘텀보다는 의료 AI 모멘텀이 굉장히 맞아요. 강합니다. 그중에서 중심이 되는 종목이었어요. 그리고 한동안은 이제 루닛, 뷰노 같은 종목에 밀려서 좀 주목받지 못하다가 최근에는 다시 한번 또 꿈틀대고 있거든요. 저는 이 의료 AI에서 동훈아나텍, 뷰노, 루닛 이 세 개 말고는 사실 다른 종목들은 오히려 테마성에 가깝다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슬슬 매수 타이밍을 다시 잡아보는 건 차트를 보면서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이 종목이 저점을 쭉쭉쭉쭉쭉 갱신을 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여줬었어요. 저점을 만들고 또 깨고 다시 한번 또 새로운 저점을 만들고 또 깨고 또 새로운 저점을 만들고. 근데 지금은 저점에서 슬슬 저점을 올려주는 방향으로 방향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이전 저점까지 오면은 매수하면 좋겠다라고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일단 지금 비중 자체가 많은 비중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사신 만큼 한 번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진다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이 17,000원에 가까워지는 흐름이 발생할수록 좀 추가 매수를 하는 걸로. 그러니까 추가 매수도 한 번에 추가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분할로 매수로 뭐랄까 좀 전략적으로 평균 단가를 좀 낮출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상승했을 때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균 단가가 지금 이 26,400원 정도 되시는데 그리고 이 17,000원 구간대가 딱 전 저점 구간대잖아요. 그래서 이 17,000원 중심값부터 해서 자, 지금 중심값은 이미 지났어요. 이 정도가 될 텐데 그러면 지금부터 해서 천천히 17,000원에 가까워질수록 매수량을 늘려가는 전략으로 분할 매수 접근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분명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비중이 20% 정도면 이제 들고 갈 만한 비중이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를 제가 좀 어느 정도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이 종목이 사실 전망도 좋고 그리고 시장 내에서 지금도 어느 정도 관심도가 높은 종목이라서 상승분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매물대가 있어요. 그래서 딱 그 우리 신청자분께서 매수하시는 가격대 있죠. 거기 부분이 이제 매물대가 걸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래 나는 이 종목을 한 50%, 100% 수익을 볼 거야 라는 것보다는 이 종목은 이미 저항대가 너무나도 눈에 띄는 종목이니까 이 저항대에 부딪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 27,000원 정도 구간부터는 수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대응해 나가시면 충분히 뭐 수익 잘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매물대 부분이니까 27,000원 구간부터 수익 실현 조금씩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1901번님과 8577번님 저희 당첨 확인 문자 지금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문자샵 3772번으로 오늘 문자 당첨됐습니다 라고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 한 달 이내로 저희가 커피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바닥과 또 시장과 무관하게 좀 올라갈 수 있는 바닥 포착 검색기 설정 영상 전문가님 직접 목소리를 녹음해서 또 이제 설정 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HTS에서 이게 네. 바로 활용이 가능한 건가요? 맞습니다. 뭐 설정만 하신다면 바로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설정 방법도 뭐 그렇게 난이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처음 이제 그런 설정을 하신 분들은 어려우실 수 있는데 네. 제가 영상으로 드리기 때문에 모르겠는 부분 다시 전으로 돌려서 다시 보면 되고 또 전으로 돌아가서 보면 되고 하면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문제는 설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겠죠. 어떻게 이거를 써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건데 저는 그래요. 우리가 사실 많이 접하는 종목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이미 막 고점대에서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라면요. 그 종목에서 이제 수많은 뭐랄까 이 심리에 대한 압박도 있고 또 변동성에 대한 압박도 있고 또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리스크가 또 높은 지점들이 기 때문에 많이 좀 고생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불리하다라고 좀 느끼실 겁니다. 좀 경험해 보신 분들은요. 저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라면은 이 바닥포착 검색기를 활용하시는 매매를 좀 권장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랬을 때 보다 안정적이고 보다 큰 수익을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좀 일반론적으로 한번 바라볼까요? 주식은요, 영원히 상승할 것 같은 종목들이 많지만 사실 고점대 만들면 내려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성전자도 그랬고 에코프로도 그랬습니다.
그 말이면 많이 올라갔으면 내려오는 게 정상이고 많이 내려갔으면 또다시 반등을 주는 게 정상입니다. 이 바닥 포착 검색기는 이미 많이 내려간 종목들 중에서 바닥을 다지는 패턴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 좀 노출이 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 사이클에서 상승으로 상방 압력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공부하시고 또 분석도 하실 텐데 훨씬 더 좀 유리한 자리에서 이 종목을 탐구해 보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떤 종목이 3만 원이었다가 지금 만 원이 됐습니다. 근데 누군가는요, 그 종목을 3만 원대, 2만 원대에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검색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2만 5천 원, 3만 원에 매수했던 종목을 만 원에 매수를 할까 말까를 고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훨씬 더 유리하게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가져갈 때도요, 시장이 무너질 때 보면 항상 고점대 종목들이 무너집니다.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략을 짤 때 이 바닥 포착 검색기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정법 영상이니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보시면 HTS에 바로 적용할 수 있고요. 보시면서 어떤 종목들이 잘 가고 있는가, 꿈틀꿈틀 올라가는 종목들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김근우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지금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3112번 누르고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바로 바닥 포착 검색기 설정 영상 받아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유튜브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찹쌀떡님의 사연 만나볼게요. 현대바이오입니다. 32,000원, 그리고 비중은 30%인데요. 제가 붙잡고 있는 게 미련일까요? 유유. 알겠어요. 자, 진짜 내가 이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놔주기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윗꼬리를 좀 달았을 때 사신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전문가님, 네. 미련을 갖는 게 나은 걸까요? 아니면 미련을 빨리 없애는 게 또 방법인 건지. 자, 현대바이오 어떻게 보시나요? 자, 우선은 이 미련을 조금 가져도 될 수 있는 때가 있고요. 미련을 안 갖는 게 좋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언제죠, 그때가? 전략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지금 사실 일단 비중이 30%입니다. 여기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비중을 10% 들고 있으면요, 10% 더 사도 아직 가벼워요. 20%예요. 그리고 정말 뭐랄까 승부수를 띄워야 될 때는 한 번 더 사서 40%가 좀 무거워질 수 있어요. 30% 얘기가 다릅니다. 그렇죠? 30%를 들고 있어 한 번 더 사면 60%가 돼요. 그렇죠. 그 말인즉슨 그 다음부터는 매수의 기회가 없고 오히려 손절을 어떻게 잘 하느냐가 중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저는 30% 정도 되는 비중이다라고 봐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지금 손실폭이 좀 있긴 합니다만 여기서 더 추가 매수를 해서 가져가는 거는 저는 좀 위험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미련은 좀 가겠지만 어느 정도는 정리하는 관점으로 이 종목을 바라보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종목이 막 집중을 받았던 건 10월이에요. 그렇죠? 다른 종목들 굉장히 힘들었을 때 오히려 막 상승을 이어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 반대로 바라봐야겠죠. 시장이 완화가 되니까 어떤가요?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이다라면 앞으로 시장이 좀 더 좋아질 때, 트렌드가 바뀔 때에는 현대바이오가 주목받을 가능성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게 되는 거예요. 일단 주봉을 통해서 제가 어떤 정도의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종목은 사실 우리가 공부하기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제가 선을 위에 그어두었는데 41,000원 되는 구간이에요. 이 종목은 이 구간 가면요, 내려옵니다. 이 구간까지는 잘 올라오고요. 몇 번 그랬냐면 작년부터 지금 벌써 3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은 되게 간단해져요. 이렇게 되겠죠? 41,000원 정도 되는 구간에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18,000원 되는 구간에 되면 어떻게 되죠? 올라옵니다.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차트가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지금 저한테 신청자분께서 주신 가격이 진입한 가격이 32,000원 정도 되는 가격인데 이때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오히려 이때 들어갈 필요가 없네. 되게 간단하고 공부하기 좋은 종목인데 왜 그랬을까라고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충분히 그렇게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시장에서 그만큼 뜨거웠기 때문에 해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전략이 안 맞을 수도 있겠죠. 저는 이전 저점 구간까지는 한번 기다려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만 말씀드릴게요. 지금이랑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요. 27,000원 정도 구간대가 되었을 때
깊고 하락폭이 크다 보니까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3만 원대 구간부터 3만 2천 원 구간대에서 분할 매도를 통해서 다른 종목으로 좀 비중을 옮겨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이 2만 7천 원 구간에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뚫고 내려가는 이탈의 움직임이 발생하면요, 깔끔하게 다른 종목으로 가는 게 좀 좋아 보인다. 이렇게 의견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리하는 관점으로 좀 이때는 미련을 좀 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찹쌀떡님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종목 상담 계속 봐드리고 있고요. 이후에 또 저희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이 밤 11시에 방영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수범 전문가님과 함께 성공 투자 방정식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될 예정인데요. 시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시황 그리고 투자 전략 강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11시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 119, 여러분들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문자 남겨주세요. 1377 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했던 부분들 남겨주시면 되고요. 너튜브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3538님의 문자 사연 볼까요? 워트 종목이네요. 12,850원 평단가의 10% 비중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손절을 해야 할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11월 초에 가장 많이 올랐을 때 그때 좀 들어가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HBM 관련해서 또 워트, 반도체 설비 국산화 추진 때문에 막 부각받았었거든요, 전문가님. 네. 신규 상장주의 장세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맞아요. 딱 맞아요. 지금 맞죠? 얘기해 주세요. 딱 사실 제가 요즘 신규주들에 대해서 이렇게 시장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신규주가 갖고 있는 업황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요,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어요. 에코프로 워트랑은 약간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네. 들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2차 전지가 좋아서 올라갔을까요? 다른 에코프로 그룹주는 안 올라갔어요. 뭐냐면 장세 트렌드는 그만큼 잘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워트가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이슈로 올라갔을까요? 저 그렇게 바라보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승률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그만큼 빨리 올라간 만큼 하락폭도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지금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 게 아마 내려올 때 잡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신규 상장주들이 어떠냐면요. 지금 화면에도 보이시죠? 쫙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있는데 아마 잡으신 가격대가 딱 됩니다. 지금 신규 상장주는요. 이렇게 내려오다가도 빵빵빵 하고 한 상한가 2번 올라가서 다시 고점대 위치하곤 합니다. 아마 그런 걸 좀 기대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런 기대를 하고 전략을 짜고 진입하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어떤 안전벨트가 좀 필요해요. 안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워트는 안 그랬죠. 그럼 저는 그런 구간을 어떻게 보냐면 보통 이렇게 상승이 지속될 때는 사이에 갭을 만들어줍니다. 그렇죠? 그럼 이 갭에서 갭이 출발하는 부분 정도까지 오면은 이 종목을 좀 덜어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진입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종목들이 이 갭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 쭉쭉쭉쭉쭉 하락의 모멘텀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지지를 받게 되면 이렇게 반등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 캔들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지지가 나오니까 반등, 지지가 안 나오고 이탈하니까 쭉쭉쭉 하락. 그러면 지금 일단 저한테 신청 주시고 평균 가격대, 이 평균 단가가 12,800원이에요. 지금에 비해서 엄청 높은가?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요, 이 종목은 막 역사가 깊고 우리가 지지와 저항을 분석할 만한 내용을 가져다 줄 만큼 뭐랄까 시간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 종목이 아니에요. 보면은 이 최근 고점이 11월 1일이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 종목 그래 내 전략은 실패했구나. 그러면 인정하고 다음에는 좀 더 리스크가 좀 적게 어떻게 진입해 볼까라고 고민해 보시는 어떠한 배움을 얻는 종목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신규주 자체는 지금은 안 보는 게 좋은 장세입니다. 신규주 장세가 다음 주건 다다음 주건 끝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차시에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주는 종목 장세가 또 발생할 텐데 그때 제대로 된 종목으로 진입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시고 이 종목은 좀 종목을 교체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마음이 좋으실 겁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은 제가 손절 의견, 그러니까 종목 교체 의견을 드리더라도 사실 쉽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수치로 매기시는 게 좋습니다. 이전 저점 때가 맞물렸던 구간이 8,500원이거든요. 아, 그래. 이 구간을 이탈하면 확실히 정리하자. 이렇게 마지노선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종목 교체에 대한 의견 나왔는데 배움을 좀 얻어보는 종목으로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또 이어서 다음 문자 사연도 좀 빠르게 볼까 봐요. 9925번님의 하이브 살펴볼게요. 202,500원의 비중은 5%입니다. 어디서 매도를 할지 알고 싶어요. 저는 단타를 하는 편입니다. 네, 딱 이렇게 투자 성향까지 얘기해 주시니까 네. 상담할 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정국이라고 지금 솔로 앨범이 신기록을 신기록을 네. 막 나타내고 있대요. 네. 하이브가 그래서 그런지 뭐 오늘도 6%대 강세를 보였는데요. 흐름 네. 좀 얘기해 주실까요? 일단 그 단타를 하시는 분이면요. 제가 좀 권장드리는 내용은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부분을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변동성이 발생하고 변동성이라는 건 위험한 리스크이기도 합니다만 내가 혹시나 실수를 했을 때 다시 올라오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집중되어 있는 종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단타하는 관점이라면 저는 당장 수익 실현하셔도 되겠다라고 이야기 드릴게요. 당장. 왜냐면요. 네. 이 단타,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딩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스캘핑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좀 성공하신 분들의 모델을 보면은 3% 이상 가져가는 사람 잘 없습니다. 단기로 봤을 때요. 단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단타로 봤을 때요. 그럼 지금 이미 그런 구간을 주고 있는 종목이에요. 저는 수익 실현하시고 다른 종목 하시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단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리고 일단 이렇게 수익을 내시고 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를 좀 보고 그리고 단타를 하는데 종목을 선택하는 걸 봤을 때는 아직은 막 숙달되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천천히 하시는 게 지금은 좋겠어요. 비중을 많이 실지 마시고 일단 지금 훈련을 하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지금 비중 5% 하셨잖아요. 이 정도 비중만 좀 작게 하는 방식으로 좀 익숙해져가는 시간을 가져가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브는 바로 매도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의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을 하는 단계라 생각하시고 수익은 뭐 적게 3% 정도 작은 수익으로 큰 수익 조금씩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538님, 9925번님 저희 당첨 확인 문자 지금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샵 3772번으로 오늘 문자 당첨됐어요 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 달 이내로 커피 교환권 선물로 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종목 상담 다 와드렸고요. 종목 상담 119 끝난 이후에는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이 여러분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공부가 진짜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께는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수범 전문가님과 함께 성공 투자 방정식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 11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목 상담 119,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그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꼭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전 투자 공략주 좀 확인을 해봐야겠죠. 워낙 뭐 장세에 대해서 신규 상장주 얘기를 하셔서 좀 기대가 돼요. 네. 어떤 종목이죠? 그렇죠. 오늘 뭐 방송 내내 제가 신규주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그쵸. 다른 종목 또 말씀드리면 또 스토리가 안 맞잖아요. 네, 그렇죠. 신규 상장주 가져왔습니다. 네, 다만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신규 상장주 트렌드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시점까지 왔어요. 그렇다면 제가 오늘 드리는 공략주는 단기로 보셔야 돼요. 짧게 보는 종목이다라고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신규주는 제가 차트를 보면서 이름을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이냐 하면 SY 스틸텍입니다. SY 스틸텍 뭐 많은 분들 최근에 이제 시장을 집중해서 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뭐 사실은 뭐 업종으로 보자면 데크플레이트 제조가 이제 매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할 만큼 이제 건설 장비 위주의 종목이긴 합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초점을 잡고 포인트를 잡고 공략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종목으로 볼 거냐? 단기 수급 형태로 전략을 좀 보겠다라고 이야기 드릴게요. 자, 우선은 매수가 먼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이 23일입니다. 자, 내일 24일
시가를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짧게 본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목표가도 좀 짧게 전고점 부근대, 딱 전고점 부근대인 가격대죠. 4,800원 가격대를 1차 목표가로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제가 아까 갭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렸어요. 근데 갭 살짝 밑에 부근인 3,850원 구간, 3,850원 구간을 여러분들께 손절가로 드릴게요. 이 종목은 제가 단기로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손절가까지 가격이 오고 이탈을 한다면 손절은 무조건 진행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오늘은 SY 스틸텍이라는 종목 신규주 단기 전략으로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 10일 전에 또 코스닥 상장했던 새내기 주네요. SY 스틸텍 매수가 11월 24일 시가 이하, 목표가는 4,800원, 손절 라인은 3,850원, 가격 전략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전 투자 공략주 들어봤으니까 전략 잡아봐야겠죠. 이제 내일은 우리가 어떻게 필승하면 좋을까요? 자, 우선은 당분간은 전략은 제가 계속 비슷하게 드릴 것 같아요. 결국 종목 장세입니다. 그 종목 장세 안에서 중에 이번 주, 지난주는 신규주가 있었던 거고요. 네. 저는 단기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 때라고 봐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요. 장중에 막 단기 전략을 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 기다리세요. 그런 분들을 위한 장세가 왔을 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장세는 단기가 아니고서는 뭐랄까 수익을 좀 기대하기도 또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짜기도 좀 어려운 장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의 트렌드는 그러하니만큼 단기 전략이 아니고서는 관망세가 좋겠고 다음 차시에 중장기 전략이라든지 스윙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때가 되면 제가 또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는 시간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략은 이 정도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 상장한 새내기주를 좀 흐름을 좀 계속 트렌드 따라가 보시고요. 단기 공략을 제외 관망세를 좀 관장한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살펴보시면서 전략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사실은 어려워요. 이렇게 들어도 시장을 대응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일요일에 온라인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 있어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시면 또 전문가님 잘 알려주실 거죠? 물론입니다. 사실 네. 이번 주 신규주 장세도요. 프로방송에서 제가 지난주에 다 이야기 드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왜냐하면 사실 이 금요일 정도가 지나가면 다음 주가 어떻게 흘러갈지 어느 정도는 포인트가 잡힙니다. 근데 그래서 이 무료 방송을 듣고 안 듣고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발생할 겁니다. 예를 들면요. 저는 지금 예를 들어 반도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마음을 먹고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가 안 좋아지는 상태가 되면은 과감하게 전략을 수정해야 되는 때가 오기도 해요. 예시가 예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지금도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어떤 전략으로 어떤 시나리오를 세우고 분명히 진행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럴 때 뭐랄까 보탬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유리한 전략을 또 유리한 시나리오를 세울 수 있겠죠. 이번 주 일요일 오후 8시부터 1시간 동안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더 보탬이 되고 더 더해지는 전략이 될 수 있도록 이 장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릴 테고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 다음 주에 제가 이번 주 신규주에 대한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들의 장세가 될 확률이 높겠습니다라고도 이야기 드리는 시간 가져갈 거니까 많은 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세부터 시장 상황, 공략주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물 세트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3772번으로 참석 또는 참가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고요. 오후 8시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전문가님과 여기서 마무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종목 상담 119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참 시장의 흐름에 트렌드를 따라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해안 얻어보시면 좋겠네요. 행복한 밤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